지구는 한 번 이상 험난한 시기를 겪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빙하 시대는 지구를 얼어붙게 했고 뒤이어 지구가 과열되는 대혼란이 일어났죠. 하지만 여전히 생명은 살아남았고 현재 우리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최근 지구가 너무 빨리 가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건 우리에게 나쁜 징조일까요? 수십억 년 동안 지구는 매우 심하게 흔들려 왔습니다. 지구는 어떤 생명도 전혀 살아남을 수 없는 끓어오르는 뜨거운 마그마 덩어리로 시작했어요. 금성을 생각해보세요. 지구는 45억 년 전 명왕 누대 시대의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질은 거의 살아있는 유기체 그 자체였죠. 지구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화산은 매일 분출해서 지형을 바꾸고 지구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 후 세상이 좀 살만한 형태로 변하면서 조금 더 조용한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지질학적인 얘기로 여러분을 지루하게 하진 않을게요. 그저 달이 하늘에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좋아지기 시작했다고만 말해두죠. 지구는 냉각되었고 물이 생겨났고 물과 함께 아주 기초적인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곤충만한 크기의 생명체가 등장하게 될 때까지는 아직도 수억 년이 더 걸릴 거예요. 어쨌든 진전은 전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생명체의 등장이 지구의 모습을 바꿔놓았죠. 바다에 살던 최초의 미세 생명체들은 부산물로서 많은 산소를 배출했고 우리가 숨을 쉴 때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생명체들은 멸종하고 말았죠. 다른 생명체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방금 언급했던 멸종된 친구들 덕분에 오존층이 나타났고 오존층은 지구를 가열했고 덥고 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초화산이 폭발하여 온실가스와 재를 토해내자 지구 전체가 다시 식게 되고 빙하 시대는 수천만 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모든 얼음이 녹고 새로운 생명이 눈 밑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쯤 거대한 운석이 지구로 충돌하여 이제 막 살만한 곳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지구의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해버리죠. 앞서 말했듯이 이 모든 일은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지구는 얼었다가 녹았다가 다시 서리로 덮이기를 반복한 후 마침내 다시 한번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됐어요. 이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지구상의 생명의 순환이죠. 과학자들은 주범이 항상 CO2, 즉 이산화탄소이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극에 달하게 되면 지구의 온도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바로 지금 100년 넘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일이죠. 알다시피 과거에는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가열시킬 정도로 농축되는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평균 온도는 불과 150년 동안 약 1도나 상승했어요. 덧붙이자면 이전에는 4에서 5도가 상승하는데 10,0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것도 최단 기간인 경우에 말이죠. 지난 한 세기 반이 산업혁명의 시대였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인간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대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온실가스가 퍼지면서 지구 전체가 점차 가열됐어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0년 후에는 남극에 온화한 겨울 휴양지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이 그냥 지켜만 보고는 있지 않았고 온난화 과정을 늦추기 위한 조치들을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 대비하는 게 좋겠죠. 정확히 무엇에 대비해야 할까요? 알아봅시다. 북쪽과 남쪽의 빙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엘래스카의 뮤어 빙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빙하는 60년 만에 호수로 변했어요. 엘라스카의 다른 빙하들도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처럼 상당히 많이 녹아서 전 세계 해수면을 눈에 띄게 상승시켰습니다. 심지어 가장 낙관적인 보고서들조차도 2100년경에는 적어도 해수면이 44cm 상승할 것이라고 하죠. 별로 많은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그런 속도라면 상승하는 물은 점차 해안 지역을 범람하게 될 것이고 지구의 풍경은 많이 바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아틀란티스도 이런 식으로 물속으로 사라졌는지 모르죠. 하지만 최악의 경우 해수면이 1m까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안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내륙으로 이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작은 섬 국가들은 모두 잠기게 될 거예요. 지금도 몇몇 나라들에선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계속되는 홍수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상승하는 바다는 전 세계의 날씨 패턴을 변화시킬 거예요. 일반적으로 비가 오는 지역은 비가 더 많이 오는 반면 사막과 같은 건조한 지역은 더 건조해질 수도 있고 그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이 생명체가 우거진 계곡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전망은 거의 모든 곳에서 강수량이 더 많아질 거란 거예요. 늘어난 강수량은 더 많은 폭풍을 의미하고 사이클론이 형성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이클론은 허리케인과 태풍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폭풍이 더 잦아지고 강력해진다면 대재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 세계의 날씨와 기후 조건의 변화는 지구의 모습을 바꿀 겁니다.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겠죠. 하지만 남극 대륙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해지고 북미와 남미의 해안이 침수될 때까지는 1, 2세기밖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나사의 연구 모델에 따르면 서유럽과 아프리카는 지구가 가열됨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같은 지중해 국가들은 이글거리는 태양과 훨씬 줄어든 강수량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가뭄과 폭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비정상적인 무더위의 연속을 의미하죠. 그런데 세계는 이미 최근에 많은 폭염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겨울 북부 지방에서조차 전형적인 여름 기온을 경험했고 일부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영국에 사는데 10월에 밖에 나갔더니 기온이 30도인 상황을요. 가뭄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거예요. 오늘날 가뭄이라고 하면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으로 생각하지만 다음 세기에는 상승하는 열기가 많은 지역에서 물을 증발시켜 건조하고 척박한 상태로 만들게 될 겁니다. 비록 짧은 비가 내리더라도 결국엔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그치자마자 다시 열이 더 많은 물을 증발시킬 테니까요. 다시 강수량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눈 대신 비가 내릴 겁니다. 산타클로스가 사는 곳을 습하고 음침한 곳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수량의 변화는 다시 한번 해수면의 상승에 기여할 겁니다. 하지만 눈은 일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겐 자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은 두꺼운 층의 눈으로 덮여 있는데 여름에만 녹아서 캘리포니아의 저수지로 물줄기를 내려보냅니다. 이 눈이 사라진다면 주 전체가 주요 물 공급원을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위는 극심한 날씨 변화를 일으킬 거고 위험한 기상 상태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폭풍우는 규모가 더 커지고 더 많은 비가 내리게 되고 가뭄은 점점 더 길어지고 더 뜨거워집니다. 또한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날 거예요. 한 10배 정도 더 자주요? 22세기가 되면 우산이 어쩌다 한 번 쓰는 물건이 아니라 일상의 필수품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끔찍한 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류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한다고 해도 지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지구는 이런 일을 전에도 겪은 적이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적응해서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야 할 겁니다. 빠를수록 좋죠. 우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것으로 유명하니까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